안녕하세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구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 어떤 법이며 왜 유지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건국 초기인 1948년 12월 1일에 법률 제10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 법이 제정된 그 경위는 그해 재헌의회 선거를 앞두고 남노당이 제주 지역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4.3 폭동을 일으켰고, 그 폭동이 제대로 진압이 되지 못해서 군을 파견하게 됐는데, 48년 10월에 파견 명령을 받은 군이 여순 지역에서 반란을 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공산 폭동이 빈발했습니다. 이러한 그 반란을 처리하는데 당시의 그 법령으로서는 충분한 그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좌익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48년 12월 1일에 이 법률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 법률의 제정 그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6.25 정전 이후인 53년과 54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고, 민법이 1960년에 비로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상법이라든지 대부분의 법률은 5.16 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에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총독부가 사용했던 법령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런 법령으로서는 여순 반란 사건의 처리에 적절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49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었고, 58년도에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16 후에 반공법이 제정이 되었고, 1980년 12월 31일에 국보위에서 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합쳐서 새로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29 이후에 1991년 5월 31일에 대폭 개정이 되었는데, 대체로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그 당시의 그 개정 골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반국가단체 구성죄, 이것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체를 구성한 것을 벌하는 것이 제3조에 있고요.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범행을 한 경우에 그 처벌을 가중하는 조항이 제4조에 있고, 제5조에는 자진지원과 금품수수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진지원이라는 것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 외에 잠입 탈출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있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제7조 소위 찬양고무죄라고 통상 부르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이것을 이적행위 조항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적행위 조항의 내용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동조, 국가 반란, 선전, 선동, 또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과 그 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 유포를 벌하는 조항을 이적행위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서, 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을 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이적 표현물 조항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편의제공은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하거나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또 이것들 중에서 중요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죄를 불고지죄로 벌하는 것, 또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후에 6.25 전후에 중요하게 적용이 되었는데, 49년경에 약 12만 명 이상이 투옥되었고 132개 사회단체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의 숙군 작업이 있어서 뭐 2개 대대는 군대를 이끌고 그 휴전선을 넘어서 월북하는 사태까지 생겼고, 또 49년 1월 달에는 남로당 서울시당 전체가 자수를 하는 그런 중대한 그 상황 변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연 한 300명가량의 그 적용이 있었는데, 주로 난파 간첩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연 200명, 노무현 정부에서 연 80명, 이명박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도 80~90명,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지금 4년간 174명, 연평균 44명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1961년 그 5.16 혁명 이후의 60년간 대체로 14,600여 명, 연평균 244명가량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폐지론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법이 48년도에 제기되었을 때는 그 법 이름이 내란행위 방지 법안으로 제출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58년도에 대폭 개정을 할 때 야당의 반대가 많아서 보안법 파동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이 이 국가보안법을 탄압장치로 비난해 오다가 1990년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을 따라서 91년도에 현행의 현행법의 그 윤곽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부터 폐지론이 이제 본격 주장이 되었고, 노무현 정부까지 여러 개의 폐지 법안도 제출되었습니다. 문제인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황교안을 총리로 지명을 하자 그 황교안이 공안검사 전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당위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추진했고,
19년 3월 1일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2018년 12월 2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파쇼 악법 철폐는 시대적 요구라는 이러한 정세 해설에서 보안법은 북남 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전면 부정하는 반통일적 악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과 보조를 맞춘 것인지 2020년 10월 22일에 작년 10월에 여당 이규민의원 등 15인이 국가보안법 중 제7조 폐지안을 발의를 했고 금년도 1월에 북한은 노동당 규약의 그 문헌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0일에 여당의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국가보안법 전부 폐지 법안을 제출했고 5월 29일에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는 미군 철거가라는 불온 가요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폐지론의 논거는 단순하지 않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크게 유형화한다면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하자는 주장, 다른 법률이나 형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한 후에 폐지를 하자는 주장, 그리고 이것저것 없이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 이런 것으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논거들은 앞으로 설명드릴 이 폐지론의 부당성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기되어 있는 폐지 법안은 이 노골적 단순 폐지론인데 강은미 의원의 이 폐지 법안에는 그 제안 이후로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변의 폐지 결의문에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등등 해서 헌법의 여러 가지 그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통일 정책의 수립에 대한 국민 주권 원리를 훼손하고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을 가로막아서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등으로 결국 그 공산주의에 따른 또는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통일을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되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지금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와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중요한 결정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 1990년 6월 25일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국가보안법 그 각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국가보안법이 거론하는 그 행위들이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1991년도에 같은 취지의 그 법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차례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요지는 이 국가보안법이 조행법정주의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는 결사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여기에 다 부합해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반국가 단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것이 그 합헌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